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카톡 문자로 주총 소집 통지했는데 무효일까요? 입니다. 사업 연도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인 주식회사는 다음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임시 주총은 아무 때나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주총 개최 사실을 알리고 주주로 하여금 모이라고 할 때에는 회사는 주주총회 이후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이후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일반 원칙인 도달주의의 예외입니다. 회사가 주총 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때 해당 주주가 그 우편물을 받지 않더라도 주총 소집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우편물을 받아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의 예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는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회의 2주간 전에 발송하면 되고, 주주가 우편물을 받았거나 전자문서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간 주식회사는 2014년 4월 1일 이혜태씨를 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 등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 후 5년이 지난 2022년 1월 1일까지도 회사와 관련한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 행정처는 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이 회사 주식 100분의 3을 가진 소수 주주인 나 주주씨는 회사를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면서 2022년 1월 21일 대표이사인 이혜태씨에게 청산인 선임과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즉 주주총회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참고로 해산 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회사 계속 결의를 하여 해산 전후 상태로 복귀할 수 있고, 해산 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 등기는 회사 계속 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신청하며, 이 경우 회사 계속 후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 계속 후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합니다. 이때 청산인 사임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청산인 선임 등기와 대표이사 등기를 하면 되고, 청산인은 등기가 아닌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은 폐문 부재로 2차례나 배달되지 않았고 한참 지난 후 우체국은 이를 폐기했습니다. 그 후 나 주주씨는 2022년 2월 8일 같은 내용의 임시 주총 소집 청구서를 대표이사인 이혜태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씨는 이를 수신, 즉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태씨는 2022년 8월 5일 현재까지도 임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에 나 주주씨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한편 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2022년 8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여 취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 겸 대표이사인 이혜태씨는 소수 주주인 나 주주씨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우편이나 전자문서가 아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보냈으므로 나씨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청구는 무효라고 하면서 항고하였고, 항고심이 이 주총 소집 허가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기각하자 이씨는 항고심의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이 있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특별 항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 송신, 수신, 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 변환, 송신, 수신,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등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해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혜태씨가 2022년 2월 8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나 주주씨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이상 나 씨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이혜태씨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주주총회 소집 시 회사 대표 전화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업무가 간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인 이혜태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나 주주씨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적법하다고 하였는데, 만일 대표이사 이혜태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총 소집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미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생각컨대 대표이사인 이혜태씨가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나씨의 주총 소집 청구는 부적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총 소집 전자문서 통지도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대표이사가 카카오톡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수 주주의 주총 소집 청구는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발신주의를 취하는 주총 소집 통지는 회사가 각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소수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시 주총 소집을 통지하는 것에 발신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소수 주주의 임시 주총 소집 통지를 받은 대표이사가 주총 소집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 소수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총을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임시 주총 소집 통지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